역사를 일어내줄 사람 누구입니까? 네, 국민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경북에서 대구로 오늘 울산에서 이곳 양산으로 왔습니다. 양산보다 더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도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성산의 정기와 낙동강의 이 맑은 기운을 가진 양산이 점점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되면서 커가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이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기반한 소득 주도 성장, 이 산업정책,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방역 정책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부족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득이 성장을 주도합니까? 성장이 되면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서 저절로 알게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저절로 깨닫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운동권 학생처럼 어디 단체로 들어가서 주입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40년, 50년 된 철지는 좌파 사회 혁명 이론을 모두 공유하면서 또 끼리끼리 자기들의 집권을 연장해 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과 또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내면서 이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비전을 보니까 간단하더군요. 역시 예상대로 세금 왕창 걷고 그 세금 가지고 정부가 알아서 여기저기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 2중대, 3중대에다가 이권을 나눠주고 돈 벌 기회를 주고 세금을 쓰는 겁니다. 자기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 피 같은 세금을 걷었으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나라 경제 전체가 일어나도록 기업과 시장이 할 수 없는, 오로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도 많은 제조 기업이 있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기술도 중요하고 산업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든 또는 특고 노동을 하든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가치와 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강성 귀족 노조의 노동만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10%도 안 됩니다. 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가 지금 울산에서 왔습니다마는 울산의 경제 위축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강성 귀족 노조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뺏어가고 중장년층들이 재취업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의 이 노동가치라는 것은 자기와 연대하고 자기 정권 유지의 핵심 지지층 역할을 하는 강성 노조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상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북에서 핵을 탑재할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대공 방어망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1차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화하자고 하면 전쟁광이라고 하고 오로지 굴종 외교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그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망해서 우리의 강력한 자강과 안보 태세만이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거 모두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에 반하는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며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이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국민과 나라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권 유지,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 2중대, 3중대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 나눠주고, 그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느냐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서민들에게 피 같은 세금으로 자선을 좀 베푸는 척해서 그분들의 지지 좀 받고, 이렇게 해서 20년, 50년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여러분도 아십니다. 양산에서 먼 거리에 있지만 그 부패의 썩은 악취가 이 깨끗하고 맑은 양산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장동. 여러분 한번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다. 어떻게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8,500억을 들고 나옵니까? 그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견적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계하고 승인한 사람이 지금 그 몸통이 민주당에서 5천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 후보로 밀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남의 가정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 키워주고 도와준 형과 형수에 대한 그런 무도한 이런 것은 자세하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영남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는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뭐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잘 삽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합니다. 지도자만 멍청한 짓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그래서 제가 늘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상식이고 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의 지배가 상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장동 몸통들에게는 법이 적용이 안 되고 하수인들만 교도소 가는 것이 상식입니까? 바로 이런 몰상식의 전형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5년 전에 선거로 집권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입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입니다. 개혁과 적폐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권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이 그거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우리의 자유민주 질서가 존속할 수 있느냐 사라지느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앞날이 있나 없냐를 가리는 그런 선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르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좌파 혁명이론 같은 구닥다리 이념에 빠져있는 이권 집단들을 이제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고 상식이 지배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과 일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이 양산의 발전이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룩하신 거지 민주당 정권이 도와준 거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도 벌써 2년 전에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대한의학협회가 우한의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니 중국 입국자를 구정 연휴에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6번이나 이 정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늘 친중, 친북, 불정 외교를 벌이는 이 정권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로 방역을 좀 하는가 싶더니 역학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안 해서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납니다 하면 다시 확산된 게 몇 번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매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수십만이 나올 판입니다. 이제는 역학조사도 안 되고 그래서 QR코드도 이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가 중증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의료체계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까? 도대체 보건복지부 차관도 집에서 재택 요양하라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전화하니까 도대체 전화도 안 받더랍니다. 복지부 차관이. 그럼 일반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자영업자, 소상인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공공기관, 민간 할 거 없이 학교까지 전부 철시합니다. 급하면은. 그러다가 짧은 기간 하고 다시 다 풉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대출 금융 지원을 해주고 고용을 유지하고 또 임차 상태를 유지하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출금 상환 때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게 미국식의 PPP입니다. 또 일본은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 때 미리 보상을 약속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갖춰 놓으라고 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해 왔습니다. 이 정부는 막무가내입니다. 영업 제한, 집합 금지 걸어놓고 손실을 물어줄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작년 여름부터 막대한 재정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복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퓰리즘 좋아하는, 포퓰리즘으로 먹고 사는 이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가 바뀌어서 선거를 눈앞에 두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도 50조 재정 투자할 테니까 자기들하고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하고 늘 같이 사진 찍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50조 세출이 필요하고 그 세출 내역 다 내가 벌써 9월 달에 만들어서 발표했으니까 당신들이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50조 추경 보내라. 그랬더니 14조 찔끔 예산, 그것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을 짜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재명 후보가 저보고 35조 더 쓸 걸 가지고 저하고 또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 나는 다 이미 밝혀놨으니까 추경을 더 해서 국회로 보내라. 그러더니 온 동네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이미 손실본 피해까지 소급해서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발표를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14조 가지고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회의 때 우리 법인 택시 기사, 여행업, 등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 노인분들 거 좀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는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3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재정 투자해서 저희가 손잡아 끌어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때 자영업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가 절벽에 떨어지게 놔두면 더 엄청난 복지 지출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우리 IMF 때 경험하셨죠? IMF 때 국제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게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구제를 해줬으면 우리가 금방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 먹어가면서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거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도 은행 몇 개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은행 자산을 몇 개 갖다 바치고 그리고 IMF 탈피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빠른 시간 내에 구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선거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선거공학 같고 평소에는 1중대, 2중대, 3중대에다가 이권 나눠주고 선거 때는 지키지 못할 공약, 근거 없는 마타도 네거티브
이런 거 가지고 집권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한 번 속지 두 번, 세 번 속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양산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해, 물금, 울산, 부산, 양산, 울산의 광역철도를 조기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양산, 부산대 부지에 동남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기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양산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부지 30만 평에 물류 유통단지와 주상 복합단지를 개발시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 양산이 거점이 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시민 여러분, 저와 국민의힘은 약속한 거 안 지키거나 어제 한 말 오늘 바꾸고 또 내일 딴소리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오는 3월 9일 국민의 주권을 민주당과 그 친위 세력에게 빼앗긴 것을 국민 모두에게 되찾아 드리고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국가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오는 3월 9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대승리의 축배를 듭시다, 여러분. 윤석열! 우리 모두 대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윤석열을 연호해 주시기 네, 양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대학이나 일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이는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정권 교체 이루어 주십시오. 네, 양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